고대사 TV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고구려의 첫 도읍지인 졸본과 국내성 그리고 환도성, 안시성 등에 대하여 그 위치는 어디였는가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에 의하면 기원전 37년 고구려 시조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한 곳인 졸본이 중국 윤영성 환인현 오녀산성 일대라고 한다. 즉 오녀산성이 고구려의 최초 도읍지라고 한다. 그리고 기원 후 3년에 주몽의 아들인 유리왕이 국내성으로 도읍지를 옮겼는데 그 국내성의 위치가 중국 길림성 지반시 일대라고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고구려 졸본이라고 추정하는 환인현 오녀산성과 국내성이라고 추정하는 길림성 지반시 일대를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고구려를 생각하며 이곳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역사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이 주몽을 생각하며 오녀산성을 오르고 광개토 대왕을 떠올리며 지반시에 있는 옛 성터인 국내성 추정지를 방문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학계의 주장에 따르면 고구려는 기원전 37년에 주몽이 졸본에 도읍하여 건국했다고 하며 고구려 2대 유리왕이 기원 후 3년에 국내성으로 수도를 옮겼다고 한다. 그 후 장수왕이 기원 후 427년에 도읍지를 평양성으로 옮겼다고 한다. 즉 고구려의 도읍지는 모두 3곳이었으며 2번의 천도를 하였다고 한다. 정리해보면 우리나라 역사학계의 주장에 의하면 고구려의 도읍지는 졸본성, 국내성, 평양성의 3곳이었으며 도읍지, 즉 수도를 옮긴 천도는 2번뿐이라고 한다.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기원 후 427년에 장수왕이 처음으로 평양성에 도읍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역사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삼국사기 고구려 도읍지, 천도 과정, 삼국사기, 고구려 시조 동명성왕은 성이 고씨이고 이름은 주몽이다. 그들과 함께 졸본천에 이르렀다. 드디어 도읍하려고 하였으나 궁시를 지을 겨를이 없었기에 단지 비류수가에 초막을 짓고 살았다. 나라 이름을 고구려라 하였다. 유리왕 제위 22년 기원 후 3년 겨울 10월에 왕이 국내로 도읍을 옮기고 위나암성을 쌓았다. 산상왕 제위 13년 기원 후 209년 겨울 10월에 왕이 환도로 도읍을 옮겼다. 동천왕 제위 21년 기원 후 247년 봄 2월에 평양성을 쌓고 백성과 종묘와 사직을 옮겼다. 평양은 본래 선인 왕검의 땅이다. 고국원왕 제위 12년 기원 후 342년 가을 8월에 왕이 환도성으로 거처를 옮겼다. 고국원왕 제위 13년 기원 후 343년 가을 7월에 평양 동왕성으로 왕의 거처를 옮겼다. 장수왕 제위 15년 기원 후 427년에 평양으로 도읍을 옮겼다. 평원왕 제위 28년 기원 후 586년에 도읍을 장안성으로 옮겼다. 삼국사기의 고구려 천도 내용을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정리해보면 첫째로 도읍지는 총 6곳에 있었습니다. 둘째로는 천도는 총 7번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최초로 평양성에 천도한 고구려 왕은 기원 후 247년에 동천왕이었습니다. 따라서 위 지도와 같이 우리나라 역사학계가 주장하는 고구려 도읍지가 졸본성, 국내성, 평양성의 3곳이었으며 도읍지 천도를 2번 하였다는 내용은 잘못된 것입니다. 또한 평양성에 처음 도읍한 왕은 기원 후 427년에 장수왕이 아니라 기원 후 247년에 동천왕이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고구려 최초 도읍지인 졸본성과 국내성의 위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의 다수 견해에 의하면 고구려 졸본성과 국내성이 지도에서 보이는 위치에 있었다고 합니다. 학교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학계의 주장에 따르면
기원전 37년에 주몽이 건국한 고구려의 첫 번째 도읍지인 졸본이 중국 윤영성 환인현 일대라고 하며 오녀산성이 졸본성, 즉 흘승골성이라고 한다. 또한 기원후 3년에 유리왕이 천도한 국내성은 중국 길림성 집안 일대라고 한다. 그러나 고구려의 첫 번째 도읍지인 졸본이라고 추정하는 중국 윤영성 환인현 오녀산성 일대에서는 기원전 1세기 당시의 유물이 전혀 출토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기원전 37년에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하였으므로 오녀산성은 고구려의 도읍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녀산성 발굴 조사에서는 고구려 건국 후 수세기 이후의 시기에 사용되었던 대형 초석 건물지 1기와 주거지 3기가 발굴되었으며 신발 토기와 삼날 괭이 등 철제 농기구가 일부 발굴되었으나 이러한 것들은 그곳에 사람들이 살았었다는 증거는 될지언정 어느 한 국가의 도읍지였음을 증거할 수 있는 것들은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성이라고 추정하는 중국 길림성 집안 일대에서는 2009년과 2011년의 발굴 조사 결과 3세기 이전의 고구려 유물이 전혀 출토되지 않았습니다. 국내성 추정 지역인 길림성 집안시 발굴 조사 결과를 보면 2000년부터 2003년까지의 발굴 조사에 따르면 석축 성벽 아래에서 한나라 시대 토성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고 2009년과 2011년의 발굴 조사에서는 성벽 가장 안쪽 흙으로 쌓은 건축물의 기초 부분에서 출토된 토기의 조각들이 4세기 초로 편연되었다. 성 내부의 발굴 조사 결과 국내성 최하단부 문화층에서는 건운문 와당 동진시대 청자 등 대체로 4세기 이후에 유물이 출토되고 있다. 3세기 이전의 고구려 도성과 관련된 고고학적 물증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삼국사기에서 묘사된 국내 위나암의 지형적 특징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 보신 바와 같이 국내성으로 추정되는 길림성 집안 지역에서는 3세기 이전의 고구려 도성 관련 유물이 전혀 출토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곳은 고구려의 국내성이 있었던 지역이 아닌 것입니다. 위에 삼국사기에서 보듯이 국내성이 고구려의 도읍지였던 시기는 기원후 3년 유리왕 때부터 기원후 209년 산상왕 때까지입니다. 즉 길림성 집안 지역이 고구려 도읍지였다면 도성 관련 출토 유물이 3세기 이전의 것들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성 추정 지역에서는 3세기 이후로도 고구려의 도읍지라는 그 어떤 유물도 출토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관구검 기공비라고 들어보셨나요? 우리나라 역사학계에서는 국내성과 환도성이 중국 길림성 집안시 일대에 존재했었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가 관구검 기공비라고 합니다. 위나라 관구검이 고구려를 공격할 때 현도태수 왕기가 숙신 남쪽 경계에 이르러 공적을 돌에 새겼고 또 환도산에 불례성이라고 새긴 일이 있는데 길림성 집안시 일대에서 그 비석이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국내성과 환도성이 있었던 위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구검 기공비의 원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관구검 기공비 정시 3년에 고구려가 반하여 7아문을 통솔하여 구려를 토벌하였다. 숫자 5. 적을 돌려보내고 6년 5월 개선하였다. 토구장군 외오한선우, 위구장군 도정, 행비장군 영, 비장군. 지금 보시는 내용이 가칭 관구검 기공비의 원문 내용입니다. 그러나 원문 내용에는 관구검과 왕기의 이름도 없고 관직명도 없다. 관구검은 유주자사이고 왕기는 현토태수입니다. 정시라는 연호 이외에는 관구검과 연관시킬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원문에 나오는 오한선우는 위나라와 무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줄에 나오는 외자를 위나라와 연관시키기 위하여 위나라 위자로 원문을 고치는 경우가 있는 바, 이는 옳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원문을 직접 보시면 위나라 위자가 아니라
외자입니다. 한자, 옥편을 보시면 산이 높고 웅장할 외자로 나와 있습니다. 위의 비석 내용으로는 아무런 역사적 사실도 밝힐 수 없습니다. 유물 해석에 있어서 명확한 근거 없이 막연한 추정을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위에 보이는 가칭 관구검 기공비는 그 크기가 길이 25.8cm, 너비 26.4cm, 두께 2.7cm로서 A4 용지 크기 정도의 정말로 매우 작은 돌입니다. 관구검이 고구려 왕을 사지에 몰아넣고 고구려를 완전히 초토화시켰는데 그 엄청난 대승과 전쟁 공적을 손바닥보다 조금 큰 석판에 새겼다고요. 역사 기록에서는 돌에 새겼다고만 했지 비석을 만들었다고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돌에 새겼다는 말은 커다란 바위에 글씨를 새겨 넣었다는 의미입니다. 일본인 학자들은 이 가칭 관구검 기공비를 1906년에 길림성 집안시의 소판 촬영에서 도로 공사 중에 발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구검 기공비를 조선총독부의 조선고적도보에 고구려 유물로 등재한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이 비석이 관구검 기공비라고 주장한 사람은 다름 아닌 한사군 낙난군 유물 조작의 달인인 조선총독부의 세키노 타다시입니다. 그의 일기장에는 조선총독부를 위하여 수많은 한나라 유물들을 북경 유리창 골동품 거리에서 사들였다고 합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저 작은 석판은 역사 기록에 나오는 진짜 관구검 기공비라고 볼 근거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졸본으로 추정하는 오녀산성에 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주몽을 생각하며 험준한 오녀산성에 올라보니 고구려 건국 당시 주몽의 패기와 다물정신의 강력한 야망이 보이시던가요? 주몽과 소선호가 함께했던 역사적 사건들이 주변 지역들과 함께 머릿속에 그려지시던가요? 그리고 집안시에 있는 국내성 추정 지역은 혹시 방문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장수왕 이전의 광개토대왕도 그곳에서 국가를 다스렸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광개토대왕께서 수천리 강토를 지키며 천하를 호령할 만한 곳이었던가요? 국내성이 대고구려의 도읍지답게 웅장하고 듬직한 모습이었던가요? 참고로 지금 보시는 담장이 고구려의 도읍지 성벽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중국인들이 동북 공정하느라고 일부는 추가로 더 쌓기도 하고 또는 새로 쌓기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저 허름한 울타리가 대제국의 도성 성벽으로 보이시나요? 역사 교과서에서는 지도에서 보이는 저곳에 졸본성과 국내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환인현 오녀산성과 길림성 집안 국내성 추정 지역은 지리상으로 첩첩산중 속에 매우 험준한 산악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어느 한 국가의 도읍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커다란 강을 끼고 있어야 하며 주위에 넓은 평야지대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서울, 중국 북경, 일본 동경 등에서 보듯이 모든 나라의 수도에는 많은 숫자의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교통과 물자의 운송이 원활해야 하는 것이며 전국에서 세곡, 세액, 물자가 모여야 하는 것이므로 경제, 행정, 군사 요충지의 지리적 조건을 갖추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진입과 출입도 거의 불가능하며 먹을 것도 거의 없는 첩첩산중 속의 산골짜기 작은 마을에서는 국가를 운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이런 험준한 지역은 국가의 왕족, 귀족, 조상님들의 산소, 무덤들을 모시는 공동묘지로서의 역할로 적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AD 342년 전현의 모용왕이 미천왕의 무덤을 파서 그 시신을 빼앗아간 이야기에서 보듯이 조상님들의 묘지는 안전한 곳에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안시 일대에는 12,000기가 넘는 수많은 묘지들이 있는 것이며 광개토대왕의 묘지 앞에 묘비석인 광개토대왕비가 서 있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곳은 사람들의 생계, 생활이 매우 곤란하고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광개토 대왕비의 묘비문에서 보듯이 묘지들을 관리할 수묘인들을 별도로 수백 가구씩이나 배치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 기록에서는 국내성의 위치가 첩첩산중 속 산골짜기가 아니라 도회지에 있었다고 합니다. 역사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주석 이영열전 고구려. 고구려의 도읍지는 평양성으로 그 성은 동서가 육리이다. 그 밖에 국내성과 한성이 있으니 별도의 도읍지이다. 책부원구 고구려. 고구려의 평양성은 한나라 낙랑의 옛 땅이다. 고구려에는 국내성과 한성이 있는데 모두 도회지이다. 나라 안에서는 삼경이라 부른다. 수서 동이열전 고구려. 그 나라는 동서가 이천리이며 국도는 평양성으로 장안성이라고도 한다. 또 국내성과 한성이 있는데 모두 도회지로서 그 나라에서는 삼경이라 일컫는다. 그리고 평양성, 국내성, 한성이 모두 도회지였다고 합니다. 도회지란 사람이 많이 살고 물류의 유통이 활발하고 상공업 등이 발달한 번잡한 지역을 가리키는 것인데 우리나라 역사학계에서 국내성이라고 추정하는 길림성 집안 지역은 평야지대도 없으며 물자 운송도 불가능한 첩첩산중 속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역대 왕조, 조상들의 공동묘지로서의 용도밖에 사용할 수 없으며 절대 도회지라고는 볼 수 없는 위치입니다. 따라서 고구려, 유리왕 때부터 장수왕 이전까지 국가를 운영했던 도읍지인 국내성이 있었던 곳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졸본의 위치를 윤영성 환인현, 오녀산성이라고 하거나 국내성의 위치를 길림성 집안시 일대라고 주장한 사람은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인 학자 시라토리 구라키치였으며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는 고구려의 첫 도읍지 졸본과 국내성의 위치에 대하여는 과거 조선총독부가 편찬한 역사책인 조선사의 내용을 아직도 그대로 지금까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학이란 역사 기록과 출토된 유물을 가지고 과거의 사실을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과학인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런 과학적 근거 없이 역사적 사건을 추측, 추정, 비정하는 것은 역사학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주몽이 건국한 고구려의 최초 도읍지인 졸본성의 위치에 대하여 광개토 대왕릉 비문과 천남산 묘지명 및 삼국유사와 삼국사기 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광개토대왕릉 비문. 옛날 시조 추모왕이 나라를 세우셨다. 왕은 북부여에서 나오셨다. 명의 길을 떠나 남쪽으로 내려가서 부여의 엄미대수를 건너 비류고 홀본 서쪽 성산 위에 도읍을 세우셨다. 지금 광개토 대왕릉 비문에서는 주몽이 북부여에서 나와 남쪽으로 엄리대수를 건너 비류곡의 홀본 서쪽 성산 위에 도읍을 세웠다고 합니다. 엄리대수가 나오고 비류곡, 홀본, 성산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졸본이라고 하지 않고 홀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첫째로 주몽의 도읍지인 졸본은 엄리대수와 비류곡의 부근에 있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주몽과 추모는 같은 말이며 졸본과 홀본도 같은 말이라는 것이다. 천남산 묘지명. 군의 이름은 남산이고 요동조선인이다. 옛날에 동명이 기에 감응하여 사천을 넘어 나라를 세웠고 주몽은 해에 잉태되어 폐수에 임하여 도읍을 열었다. 마침 당의 영토가 멀리 미쳐 한성을 지키지 못하니 맥궁이 입헌되고 호시가 왕에게 바쳐졌다. 여기서 천남산은 연개소문의 셋째 아들입니다. 천남산 묘지명을 정리해보면 부여 동명이 사천 부근에 부여를 세웠고 주몽은 폐수 부근에 고구려를 건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개소문의 셋째 아들인 천남산은 한성을 지키지 못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몽이 폐수 부근에 도읍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몽이 건국한 고구려의 최초 도읍지는
폐수 부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구려에 천남산이 지켰던 한성이라는 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구려 최초 건국지 졸본 위치에 대하여 광개토 대왕릉 비문에서는 엄니대수 및 비류국 부근에 있었다고 하며 천남산 묘지명에서는 졸본이 폐수 부근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삼국유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삼국유사 고구려. 고구려는 곧 졸본부여이다. 혹여 또는 말하기를 졸본은 지금의 화주 또는 성주이다 라고들 하나 이는 모두 잘못이다. 졸본주는 요동 지역에 있다. 지금 삼국유사에서는 고구려가 곧 졸본부여라고 하며 졸본의 위치는 요동 지역에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삼국유사에서는 졸본이 요동 지역에 있다고 합니다. 졸본이 요동에 있다고 하였으니 일본인 학자 시라토리 구라키치가 주장한 지금의 오녀산성은 고구려의 졸본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잠깐 고구려 평양성의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천남생 묘지명. 공이성은 천이며 휘는 남생이고 자는 원덕이며 요동군 평양성 사람이다. 천남생은 연개소문의 첫째 아들인데 요동군 평양성 사람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평양성은 요동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북한 평양은 요동군 지역이 아니었으므로 지금 북한 평양에 있는 성은 고구려 평양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양성은 요동에 있다. 요동군과 더불어 한사군, 낙랑군의 위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이는 지도와 같이 조선총독부 일본인 학자들은 북한 평양 지역에 한나라 낙랑군이 있었다고 역사를 왜곡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 기록에서는 낙랑군이 요동에 있었다고 합니다. 후한석 광무제기. 건무 6년 초에 낙랑군 사람 왕조가 낙랑군을 점거하고 조정에 복종하지 않았다. 낙랑은 군으로 옛 조선이며 요동에 있다. 보신 바와 같이 역사 기록에서는 낙랑군은 요동에 있었다고 합니다. 통전, 주군, 유주, 현토, 낙랑 등의 군은 모두 지금의 요수 동쪽에 있다. 통전에서는 낙랑군이 요수의 동쪽에 있다고 합니다. 요수의 동쪽이므로 결국 낙랑군은 요동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수는 지금의 요하가 아니라 고구려 당시에 북경 지역에 있었던 요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요나라 역사서인 요사를 보시면 지금 윤영성에 있는 요하 및 요양 등의 지명은 거란의 요나라가 처음으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본 삼국유사에서는 졸본이 요동 지역에 있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지금의 요동이 아니라 고구려 당시의 요동, 즉 하북성 동쪽 일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고구려 평양성이 요동군에 있었다는 천남생묘지명의 이야기도 지금의 윤영성 요동이 아니라 북경 일대에 있었던 고구려 당시의 요동군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금의 윤영성 요동은 요나라 이후부터 불려진 명칭입니다. 그러면 다시 앞부분에 이어서 졸본의 위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삼국유사 고구려. 기원전 37년 주몽은 오이 등 세 사람과 동무가 되어 엄수에 이르렀다. 이때 물고기와 자라들이 다리가 되어 물을 건너게 하였다. 그는 졸본주는 현토군 지역이다. 졸본주에 와서 여기에 도읍을 하였다. 미처 궁시를 지을 사이도 없어 그저 비류수가에 초막을 짓고 살면서 나라 이름을 고구려라 하고 고시로 성을 삼았다. 정리해보면 첫째, 주몽은 엄수를 건너서 졸본에 도읍했다. 둘째, 졸본은 현토군 지역에 있다. 셋째, 졸본은 비류수 부근에 있다. 삼국유사 북부여. 고기에 이르기를 전환서에 천재가 오룡거를 타고 흘승골성은 대외 의주 지역에 있다. 흘승골성에 내려와서 도읍을 정하고 왕으로 일컬어 나라 이름을 북부여라 하고 이름을 해모수라 하였다. 동명제가 북부여를 이어 일어나
졸본주의 도읍을 세우고 졸본부여가 되었으니 곧 고구려의 시조이다 라고 하였다. 정리해보면 첫째, 흘승골성은 대호의 의주 지역에 있다고 한다. 둘째, 흘승골성은 졸본주에 있고 이곳에서 졸본 부여를 건국했다고 한다. 삼국유사 말갈 발해 또 동명기에 이르기를 졸본성은 땅이 말갈에 연접하고 있다 라고 하였다. 지금 삼국유사에서는 졸본성이 말갈 땅과 연접하여 붙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졸본의 위치에 대하여 삼국사기의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삼국사기 권 제13 고구려본기 제1시조 동명성왕. 시조 동명성왕은 성이 고시이고 이름은 주몽이다. 혹은 추모 또는 중해라고도 한다. 주몽이 이에 오이, 마리, 협보 등 3명과 친구가 되어 가다가 엄사수에 이르렀다. 이에 물고기와 자라가 다리를 만들어 주몽이 건널 수 있었다. 그들과 함께 졸본천에 이르렀다. 위서에는 흘승골성에 이르렀다 라고 하였다. 궁시를 지을 겨를이 없었기에 단지 비류수가에 초막을 짓고 살았다. 나라 이름을 고구려라 하였다. 정리해보면 첫째, 졸본은 엄사수 부근이다. 두 번째, 졸본은 비류수 부근에 있다. 세 번째로는 졸본성은 흘승골성과 같은 말이다. 이번에는 삼국사기에 고구려의 최초 도읍지인 졸본의 위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삼국사기 잡지 고구려 통전에 이르기를 주몽이 한건소 2년 기원전 37년에 북부여로부터 동남쪽으로 나아가 보술수를 건너 흘승골성에 이르러 자리를 잡고 국호를 구려라 하고 고로서 성씨를 삼았다 라고 하였다. 고기에 이르기를 주몽이 부여로부터 난을 피해 도망하여 졸본에 이르렀다라 하였으니 곧 흘승골성과 졸본은 같은 한 곳이다. 한서지리지에서 이르기를 요동군은 낙양에서 3600리 떨어져 있으며 속한 현으로서 무려가 있다고 했다. 곧 주례에서 보이는 북진의 의무려산이며 대여 때에 그 아래에 의주를 설치하였다. 또 한서지리지에 현도군은 낙양에서 동북으로 4천리 떨어져 있고 속한 현이 셋이며 고구려가 그 중 하나이더라 하였으니 곧 이른바 주몽이 도읍한 곳이라고 말하는 흘승골성과 졸본은 아마도 한나라의 현토군의 경계이고 대우국 동경의 서쪽이며 한서지리지의 이른바 현도군의 속현 고구려현이 이것일 것이다. 지금 보신 삼국사기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졸본의 위치에 대하여 졸본이 흘승골성이며 졸본은 보술수 부근에 있다. 요동군에 속한 현에 무려현이 있는데 이 무려현은 북진의 의무려산 일대이다. 그곳은 대여의 의주 부근이다. 그리고 졸본은 한나라 현토군의 경계에 있다. 졸본은 현도군의 속현인 고구려현 지역이다. 이곳은 대우국의 동경의 서쪽에 있다. 결론적으로 졸본의 위치는 요동군 무려현이며 북진의 의무려산 일대이며 이곳은 대여의 의주 부근이다. 그리고 졸본은 현토군 고구려현이다. 이곳은 대우국의 동경 서쪽이다. 삼국사기의 결론은 졸본이 현토군 고구려현 지역에 있다고 합니다. 삼국지 위서 동의전 고구려. 고구려는 대수에 의지하여 나라를 세워 거주하였다. 서안평연의 북쪽에 소수가 있는데 남쪽으로 흘러 바다로 들어간다. 고구려의 별종이 이 소수유역에 나라를 세웠으므로 그 이름을 따서 소수맥이라 하였다. 지금 삼국지에서는 고구려가 대수 유역에 나라를 건국했다고 합니다.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졸본의 위치에 대하여 많은 지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복되는 지명을 제외하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졸본의 위치로 기록된 내용들을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강들이 고구려의 첫 도읍지인 졸본 부근에 있었던 강입니다. 엄니대수, 패수 등과 비류수는 다른 강이지만 서로 멀지 않은 거리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엄니대수, 패수 등은 건너기 쉽지 않은 큰 강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졸본의 위치를 확인하는 중인데 폐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천남산 묘지명을 보면 주몽은 폐수에 임하여 도읍을 열었다고 합니다. 즉, 졸본이 폐수 부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폐수가 북한 대동강이라고 주장하는 견해가 있는 바, 이 사람들의 주장에 따르면 주몽이 대동강 부근에서 고구려를 건국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동강이 폐수라는 주장은 성립할 수 없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엄니대수, 보술수 등과 관련하여 삼국지의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삼국지, 위서 동의전 부여. 동명은 달아나서 남쪽의 시엄수에 이르러 건너서 동명은 부여 지역에 도읍하고 왕이 되었다. 시엄수 주석, 범서, 즉 후한서에 남쪽으로 엄사수에 이르렀다고 하였고, 당나라 장외태자 주석에 지금의 고구려 안에 계사수가 있는데 아마도 이 강일 것이다. 해동은 북사에서는 엄대수라고 한다. 시무만은 수섭 백제전의 엄수라고 하는데, 이는 전지 서계마현의 마자수이고 지금의 압록강이다 라고 한다. 지금 삼국지 주석에 의하면 시엄수, 엄사수, 계사수, 엄대수, 엄수, 마자수, 압록강이 모두 같은 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마자수와 압록강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원 번이부 고구려 한서지리지에 현도군 서계마현에 마자수가 있는데 서북쪽에서 흘러와 염난수로 들어가서 서남쪽으로 서안평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 군을 지나며 2100리 흘러간다. 고려기에 이르기를 마자수는 고구려에서는 엄수라고도 하며 지금 이름은 압록수이다. 그 나라에 전해져 오기를 물의 근원이 동북 말갈구 백수로부터 나온다. 요동에서 500리를 가고 국내성 남쪽을 지난다. 정리해보면 첫째, 마자수, 엄수, 압록수는 같은 강이다. 여기서 잠깐 마자수, 엄수, 압록수가 같은 강이라고 하였는데 이 압록수에 대하여 삼국유사에 놀라운 내용이 나옵니다. 삼국유사 순도조력 요수는 일명 압록으로 지금은 안민강이라고 한다. 지금 삼국유사에 의하면 요수가 압록수라고 합니다. 다시 한원을 보겠습니다. 둘째, 마자수의 위치는 현토군 서계마현에 있다. 졸본 부근에 있던 강물인 마자수, 즉 엄수가 현토군 서계마현에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현토군 서계마현의 위치를 찾으면 고구려 졸본이 그 부근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마자수, 즉 엄수는 말갈국 백수에서 나와서 현토군 서계마현을 지나 서안평을 거쳐 바다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기서도 서안평이란 지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안평의 위치를 찾으면 그 위쪽에 현토군 서계마현이 있었던 것이며 그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고구려 졸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넷째, 현토군에 있는 마자수는 요동에서 500리 거리에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마자수가 국내성의 남쪽을 지난다고 한다. 마자수가 국내성 남쪽을 지난다고 하므로 국내성의 위쪽에 졸본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원에서 고구려 국내성의 위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마자수가 흘러내려와서 국내성의 남쪽을 지난다고 합니다. 마자수의 흐름을 따라서 위쪽에 졸본이 있고 그 아래에 국내성이 있다고 합니다. 헌원, 졸본. 졸본의 위치는 마자수 부근에 있다. 마자수 위치는 현토군 서계마현에 있다. 졸본의 위치를 찾기 위하여 말갈국 위치와 현토군 서계마현의 위치 그리고 서안평의 위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말갈의 위치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삼국지 동의전 부여. 부여는 만리장성의 북쪽에 있는데 현토에서 천리 떨어져 있다. 남쪽은 고구려와 접해 있다. 지금 삼국지에서는 부여가 만리장성의 북쪽에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토로부터 천리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서진 군국도를 보시면 만리장성 안쪽에 현토군이 보이고 있습니다. 부여가
현토로부터 만리장성 북쪽으로 천리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여의 남쪽은 고구려와 접해 있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가 만리장성의 위치입니다. 지금 산의 관이 있는 곳이 동쪽의 끝 부분입니다. 그러나 진시황이 쌓은 만리장성은 이것보다 조금 서쪽에 위치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여와 말갈의 위치는 지금 보이는 만리장성의 북쪽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 아래에 고구려가 있었다고 합니다. 후한서, 음루. 음루는 한나라 때 이후로 부여에 신속되어 있었다. 음루는 후에 말갈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한나라 당시부터 부여에 속해 있었다고 합니다. 신당서, 흑수말갈. 흑수말갈은 숙신의 땅에 있는데 또한 음루라고도 하며 남쪽은 고구려와 접해 있다. 지금 신당서에서는 흑수말갈이 음루라고 하며 흑수말갈은 남쪽으로 고구려와 접한다고 합니다. 삼국유사, 말갈 발해. 후위서에는 말갈을 물길로 썼다. 지장도에 이르기를 음루는 물길과 함께 모두 숙신이라고 하였다. 지장도에서는 흑수는 만리장성 북쪽에 있고 옥전은 만리장성 남쪽에 있다고 하였다. 지금 삼국유사에서는 흑수, 즉 흑수말갈이 만리장성의 북쪽에 있다고 합니다. 수서, 동이열전, 말갈. 말갈은 고구려의 북쪽에 있는데 음락마다 주장이 따로 있다. 부여, 말갈, 고구려와 현토군의 위치는 만리장성을 기준으로 지도를 보시면 대략 이 정도 위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삼국유사, 말갈 발해. 또 동명기에 이르기를 졸본성은 땅이 말갈에 서로 이어져 맞닿아 있다고 하였다. 지금 삼국유사에서는 고구려 초기 수도인 졸본성이 말갈과 서로 맞닿아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역사 기록들을 종합해보면 말갈은 만리장성 북쪽에 있는데 그 아래에 고구려가 있다고 하였고 고구려 졸본성이 말갈과 맞닿아 있다고 하였으니 지금 보시는 지도가 대략적인 졸본성의 위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보시는 붉은색의 둥근 원 안에 졸본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현토군 서계마현과 고구려현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삼국유사에서는 졸본주는 현토군 지역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몽의 졸본성이 있었던 지역이 현토군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국사기에서도 홀승골성, 즉 졸본은 한나라 현토군의 경계, 즉 가장자리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토군의 위치를 찾으면 그 가장자리에 졸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원에서는 현도군 서계마현에 마자수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자수는 엄수라고 하였으며 졸본은 엄수 부근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삼국지에서는 시엄수가 마자수라고 하였고 마자수가 현도군 서계마현에 있었다고 하였으니 그 부근에 졸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졸본의 위치가 현토군 서계마현 부근이라고 한 것은 앞에 삼국사기에서 보았듯이 현토군 고구려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먼저 현토군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졸본의 위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서, 무제기, 제육. 기원전 108년 여름에 조선이 우거왕을 죽이고 항복하였다. 조선에 낭랑, 임둔, 현토, 진번군을 설치하였다. 지금 한서에서는 한무제가 조선, 즉 위만조선 지역에 한사군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현토군이 보이고 있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한사군 설치 시기가 기원전 108년이라는 것입니다. 한서, 지리지, 현토군. 현토군은 무제 원봉 4년에 개척하였다. 유주에 속한다. 응소는 옛 진번으로 조선은 호의 나라다 라고 하였다. 현토군에는 세 개의 현이 속해 있다. 첫 번째로 고구려현. 고구려현에 있는 요산에서 요수가 발원하여 서남쪽으로 흐르다가 요수현에 이르러 대요수로 들어간다. 또 남소수는 서북쪽에서 흘러와서 세회를 지난다. 응소는 옛 구려는 호다 라고 하였다. 두 번째로 상은태현이 있다.
세 번째는 서계마현이 있다. 서계마현에 있는 마자수는 서북쪽에서 흘러와서 염난수로 들어가고 서남쪽으로 서안평연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 두 개의 군을 지나며 총 연장 2100이다. 지금 한서지리지에서는 현토군에 3개의 현이 있는데 고구려현, 상은태현, 서계마현이 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여기서 고구려현이 나옵니다. 고구려는 주몽이 기원전 37년에 건국했는데 똑같은 이름이 기원전 108년에 한무제가 설치한 한사군 중 현토군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일까요?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주몽의 고구려 건국, 즉 기원전 37년 이전에 현토군 고구려현 지역에는 이미 옛날, 즉 기원전 108년 이전부터 고구려가 존재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나라가 이 지역을 차지하고 한사군을 설치했을 당시에 그곳에 살던 고구려 사람들이 그곳에서 밀려났다는 것이며 그곳이 옛날부터 고구려 땅이었기 때문에 그 지역을 고구려현이라고 명칭을 붙였다는 것입니다. 한사군 설치로 인하여 현토군 고구려현 지역에서 밀려났던 고구려 사람들은 결국 그 부근에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며 자신들의 고향 땅을 찾기 위하여 고구려 초기부터 그렇게 한나라의 하북성과 산서성 일대를 공격했던 것입니다. 고구려는 고조선의 구성 부분으로서 작은 제후국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훗날 고주몽이 나라 이름을 고구려라고 했던 것은 바로 자신들의 고향 땅의 지명이자 자신들의 본래 나라 이름인 고구려를 다시 사용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다시 말해서 고구려라는 명칭은 고구려인들의 본래 국가명 내지 민족명이었던 것입니다. 일주서 왕회에 고인은 겸양을 바쳤는데 겸양은 양이지만 뿔이 4개였다. 공조가 말하였다. 고인은 동북쪽 이족인 고구려이다. 진시황의 진나라 이전 시기의 기록인 일주서에 이미 고이라는 이름으로 고구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진 시기의 공조는 여기서 고인은 고구려라고 하였다. 삼국사기 보장황 논하여 말한다. 현토와 낭랑은 본래 조선의 땅으로 기자가 책봉되었던 곳이다. 고구려는 진나라, 한나라 때부터 시작하여 그 이후로도 중국의 동북 모퉁이에 있었다. 김부식이 말하길 고구려가 진나라, 한나라 때부터 이미 존재했다고 합니다. 진시황의 진나라는 기원전 221년부터 기원전 206년에 있었던 나라입니다. 고구려라는 국명 내지 민족명이 이미 기원전 200년경부터 존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위에 한서에서 응소의 해설을 보면 고조선은 호의 나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호는 동호의 그 호자입니다. 그런데 고구려현을 설명하면서 옛날에 존재했었던 구려가 바로 호라고 합니다. 여기서 호는 종족명 내지 민족명입니다. 고조선의 민족명이 호이므로 고구려의 민족명도 호가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계마현에 있는 마자수 부근에 고구려의 최초 도읍지인 졸본이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같은 현토군 안에서 고구려현과 서계마현이 서로 이웃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고구려현에 있는 요산에서 요수가 발원하여 대요수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고대의 요수는 요동과 요서를 나누는 매우 중요한 강입니다. 여기서 잠깐 요수, 요동, 요서에 관한 기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요수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중국 요녕성에 있는 요하라고는 들어보셨나요? 지금 보이는 강이 요하입니다. 요하는 중국의 동북 지역인 요녕성에 있는 강입니다. 그런데 고대에는 지금의 요하와는 전혀 다른 요수라는 강이 있었습니다. 고구려 당시까지 고대의 역사 기록에 요수라는 이름이 자주 등장하는데 고대의 요수는 지금의 요하와는 전혀 다른 강이었습니다. 지도를 자세히 보시면 지금 요녕성에 있는 요하는 강물이 서남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대의 요수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요수라는 이름은 진나라, 한나라 시대에
문헌에서부터 이미 등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요하라는 명칭은 요나라의 역사를 다룬 유사에서 처음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산해경, 해내동경. 요수는 위고산의 동쪽에서 발원하여 동남쪽으로 흘러서 발해로 들어간다. 산해경은 중원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 지리서입니다. 그런데 산해경에서 말하기를 요수가 동남쪽으로 흘러서 발해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방금 전에 살펴본 윤영성에 있는 요한은 서남쪽으로 흘러서 발해에 들어가고 있었으므로 요수와 요한은 전혀 다른 강임을 쉽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고대의 역사 기록에서는 하복성 동쪽 일대를 통칭하여 요동이라고 하였습니다. 후에는 요수를 기준으로 동쪽을 요동, 서쪽을 요서라고 불렀습니다. 고대의 요동의 위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란의 요나라 건국 이전에는 요수, 요동, 요서, 요양 등의 지명은 지금의 북경 일대에 존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기, 항우 본기. 항우는 연왕 한광을 옮겨 요동왕으로 삼았다. 사기 집회, 서광이 말하길 요동의 도읍은 무종에 있다 라고 하였다. 항우가 진나라를 멸한 후 기원전 206년 한광을 요동왕에 봉했고 당시 요동의 수도는 무종이었다. 한서 이성제 후왕표. 한나라 원년 2월에 요동을 나누었다. 연은 개에 도읍하였다. 요동은 무종에 도읍하였다. 지금 한서에서는 한나라가 건국 원년에 요동을 연과 요동으로 나누었는데 요동의 도읍지가 무종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무종은 오늘날 어디인가에 대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 고금지명 대사전, 옥전년, 당나라 때 무종연을 옥전으로 고쳤다. 당서 지리지를 보시면 무종연을 옥전으로 고친 내용이 나옵니다. 중국 고금지명 대사전, 무종은 춘추시대의 산윤국의 명칭이었다. 무종은 지금의 직내 옥전연에 있다. 1928년에 직내는 하복성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항우 당시 고대 요동의 수도였던 무종은 하복성 당산시 옥전현입니다. 한나라 당시 요동이었던 옥전현은 아직도 지금까지 그 지명이 그대로 옥전현입니다. 따라서 지금 보시는 지도의 위치 일대가 고대의 요동이었던 것입니다. 지금 지도에서 보이는 이곳이 고대의 요동이었다고 합니다. 오른쪽에 기주여부 갈석도를 보시면 소요수와 대요수, 그리고 요동과 요서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발해와 황하도 보이고 있습니다. 고대의 요동은 지금의 북경 일대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나라의 행정구역을 표시한 서안 군국도에서 만리장성 아래에 요동이 보이고 있습니다. 진나라의 행정구역을 표시한 서진 군국도에서도 요동이 보이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고대의 요동은 지금의 북경 일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후한서, 지 군국. 요서군은 진이 설치하였다. 낙양에서 동북쪽으로 3,300리 떨어져 있다. 요동군은 진이 설치하였다. 낙양에서 동북쪽으로 3,600리 거리에 있다. 요동군에 양평현, 무례현, 망평현, 안시현, 서안평현 등등이 있다. 현도군은 무제가 설치하였다. 낙양에서 동북쪽으로 4천리 거리에 있다. 고구려현에 있는 요산에서 요수가 발원한다. 서계마현, 상은태현 등등이 있다. 정리해보면 요서군이 낙양에서 3,300리, 요동군은 3,600리, 현토군은 4,000리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동군에 서안평현이 있다고 합니다. 현토군에는 고구려현과 서계마현이 있는데 고구려현에 있는 요산에서 요수가 발원한다고 합니다. 요동과 요서를 나누는 그 요수가 현토군에 있는 고구려현에서 흘러나온다고 합니다. 자치통감 열조명왕제. 진수가 말하길 현토는 요동의 북쪽 200리에 있다.
현토가 요동의 북쪽 200리에 있다고 하므로 위에 지도상의 위치가 현토의 대략적인 위치로 보입니다. 앞에서 보았던 한원을 다시 보면 마자스는 엄수와 같은 강이며 현토군 서계마연에 있다고 한다. 그리고 마자스는 말갈국에서 나와 현토군 서계마연을 지나 국내성 남쪽을 경유하여 서안평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금 졸본의 위치를 확인하는 중인데 놀랍게도 국내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사 기록에서는 졸본과 국내성이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하였는데 마자스의 흐름에 따라 그 남쪽에 국내성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앞부분에서 살펴보았던 졸본의 위치에 대한 또 다른 기록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삼국유사에서는 주몽의 졸본성이 있었던 지역인 졸본주가 요동 지역에 있다고 합니다. 고구려 당시에 고대의 요동은 하북성 동쪽 일대, 즉 요수의 동쪽 일대를 통칭하여 요동이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물론 유주에 속한 행정구역인 요동군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지금 보시는 삼국유사에서는 흘승골성, 즉 졸본성이 대호의 의주 지역에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대호란 거란족이 세운 요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고구려의 졸본성이 요나라의 의주 지역에 있었다고 합니다. 요나라의 의주 지역을 찾으면 그곳에 흘승골성, 즉 졸본성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삼국사기를 보겠습니다. 위의 내용에서 중요한 부분을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국사기, 잡지, 지리, 고구려. 한서지리지에 이르기를 요동군은 낙양에서 3600리 떨어져 있으며 속한 현으로서 무려현이 있다고 했다. 곧 주례에서 보이는 북진의 의무려산이며 대여 때에 그 아래에 의주를 설치하였다. 또 한서지리지에 현도군은 낙양에서 동북으로 4000리 떨어져 있고 속한 현이 셋이며 고구려현이 그중 하나이다 라고 하였으니 곧 이른바 주몽이 도읍한 곳이라고 말하는 흘승골성과 졸본은 아마도 한해 현도군의 경계이고 대여국 동경의 서쪽이며 한서지리지에 이른바 현도군의 속현 고구려가 이것일 것이다. 삼국사기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첫째, 한나라 당시에 요동군 안에 무려현이 있다. 무려현은 주례에 나오는 북진의 의무려산 지역인데 그 의무려산 아래에 의주가 있다. 이 이야기는 이곳이 고구려의 흘승골성이라는 것입니다. 둘째, 현도군에 고구려현이 있다. 셋째, 흘승골성의 위치는 현도군의 가장자리에 있으며 이곳은 요나라의 동경의 서쪽에 있는데 이곳이 현도군에 속해 있는 고구려현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졸본의 위치는 요동군 무려현인데 요동군 무려현이 현토군 고구려현으로 행정구역이 바뀌었으며 현도군의 가장자리에 있는 현도군 고구려현이 졸본의 위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구려현의 위치에 대하여 삼국사기에서는 특별한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북진의 의무려산 아래에 있는 의주가 졸본이라는 것입니다. 그 의주는 요나라 동경의 서쪽에 있다고 합니다. 현토군 고구려현의 대략적인 위치는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1번 요나라 동경의 서쪽, 그리고 2번 북진의 의무려산 아래 의주에 대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여국 동경의 서쪽은 어디인가? 요나라 당시의 지도를 보시면 지금의 윤영성 요양시 일대에 동경이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이곳이 요나라, 즉 대요의 동경입니다. 중국 고금지명 대사전, 요양부. 요양부는 요나라가 설치했고 금나라 때까지 이어졌다. 원나라 때는 차양성이라 했다. 즉 지금 요녕성 요양현이 취소였다. 중국인들이 정리해 놓은 백과사전을 보시면 동경 요양부는 요나라대의 5경 중 하나인 동경이며 그 땅은 지금의 윤영성 요양시라고 합니다. 삼국사기에서는 졸본은 요나라, 즉 대여국 동경의 서쪽이라고 한다. 지금 지도에서 보이는 요양 지역인 동경의 서쪽에 졸본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윤영성 환인현 오녀산성에 졸본이 있었다는 조선 총독부의 주장은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환인현에 있는 오녀산성이 졸본이었다는 역사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앞에서 본 삼국유사에서는 흘승골성이 요나라의 의주 지역에 있다고 합니다. 요나라의 의주 지역은 어디인가에 대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국사기. 옛날 대우가 멸망하지 않았을 때에 요나라의 황제가 연경에 있었으니 곧 우리의 조빙하는 사신들이 동경을 지나 요수를 건너 하루 이틀에 의주에 이르러 연계로 향하였다. 지금 연경과 연계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어디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의 북경은 옛날 연나라의 수도였기 때문에 연경이라고도 부르며 연나라의 수도 지명이 개였기 때문에 연계라고도 합니다. 연계는 지금의 북경시 완평현이다. 그리고 연경과 연계는 같은 말입니다. 지도를 보시면 동경, 즉 요양에서 요수를 건너 하루 이틀에 의주에 이른다고 하였다. 위 지도상의 위치에 의주가 있었던 것이며 요나라의 의주는 오늘날 중국 요녕성 북진현 일대이다. 그런데 왜 이 지역을 의주라고 불렀던 것일까요? 그리고 삼국사기 편찬 당시에는 저 강은 유하라고 불렀는데 삼국사기에서는 유하를 왜 요수라고 표현했을까요? 관련 기록을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상 위치가 요나라 당시의 의주입니다. 요나라 의주는 지금의 중국 요녕성 북진시 일대입니다. 삼국사기 내용은 졸본은 한나라 당시 요동군 무려현이며 주례에서 보이는 북진의 의무려산이라고 한다. 그 의무려산 아래에 있는 의주 지역이 졸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례에 나오는 의무려산 일대에 졸본이 있었다는 것이다. 여기서 무려현과 의무려산 그리고 의주에 대한 명칭을 살펴보겠습니다. 무려현에서 무려는 의무려산에서 무려라는 이름을 따온 것이며 의주 또한 의무려산에서 앞글자인 의자를 따서 이름을 지은 것입니다. 모두가 같은 지역을 가리키는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중국 요녕성 북진시 일대에 있는 의무려산은 유하 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즉 의무려산이 요서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서지리지에서는 요동군에 무려현이 있다고 하였고 요동군은 요수의 동쪽에 있는 요동 지역입니다. 즉 무려현은 요동에 있습니다. 그 위치가 서로 맞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윤영성 북진시에 있는 의무려산은 주나라 당시 주례에 나오는 그 의무려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무려산에 관하여 역사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례, 하관삼아, 동북쪽을 유주라고 하며 그곳의 진산은 의무려산이다. 진산이란 도읍지나 각 고을에서 그곳을 진호하는 주산으로 정하여 제사 지내던 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례에서는 주나라의 동북쪽에 있는 신성한 산이 의무려산이라고 합니다. 일주서, 직방씨가 천하의 판도를 관장하였다. 동북쪽은 유주이다. 그 산지는 의무려이다. 그 물길은 하수와 폐수가 있다. 지금 유주에 의무려산이 있다고 하면서 폐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폐수에 대하여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한서지리지, 요동군은 유주에 속한다. 번안현에 있는 폐수는 세회, 즉 만리장성 밖에서 흘러들어와서 서남쪽으로 흐르다가 바다로 들어간다. 지금 의무려산의 위치와 관련하여 유주에 요동군이 나오고 또한 폐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서지리지, 한나라의 동북부는 유주인데 그곳에 사는 의무려이다. 안사고는 의무려 사는 요동에 위치한다고 하였다. 한서지리지, 요동군은 유주에 속한다.
18개 현이 속해 있다. 양평현, 무례현, 무례현에 대해 안사고는 무례현을 바로 의무려다라고 하였다. 요수현, 요양현, 안시현, 서안평현 등등이 있다. 요동군 무려현이 의무려라고 하므로 이곳에 의무려산이 있다는 것입니다. 줄에 하관사마를 보면 의무려산 부근의 하천으로 하수와 제수가 나온다. 하수는 황하강이고 제수는 석가장시 부근을 흐르던 강이었다. 따라서 주나라 당시의 의무려산은 태행산맥 부근의 산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위치는 당시 주나라의 활동 범위와도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진 의무려산은 본래 주나라의 북쪽을 담당하는 신성한 산이었다. 그러나 진, 한 시대에 점차 요동지역, 폐수 부근의 산을 지칭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다. 고구려가 패망한 후 요나라 당시에 와서는 지금의 윤영성 북진시에 있는 산을 의무려산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따라서 고구려 졸봉과 관련하여 나오는 의무려산은 지금의 하북성 동쪽, 즉 고대의 요동지역, 폐수 부근에 있던 산을 지칭하는 것이었다. 이번에는 국내성, 환도성, 안시성은 어디인가에 대하여 역사 기록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학계의 주장에 의하면 지금 보이는 지도상의 위치에 국내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중국 길림성, 지반시 일대입니다. 그리고 국내성 추정지에서 북쪽으로 2.5km 지점에 있는 산성자 산성이 환도성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이는 둥근 원안에 졸본성과 국내성과 환도성이 모두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사진이 환도산에 있었던 환도성이라고 합니다. 중국인들이 동북 공정하느라고 이곳에 환도산성이라는 표지석도 만들어 놓았습니다. AD 209년에 고구려 산상왕이 국내성에서 환도성으로 도읍지를 옮겼는데 그 환도성이 바로 이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도성 추정지에서는 고고학적으로 5세기 중반 이전에 도성으로 사용되었던 흔적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역사학계에서는 안시성의 위치를 지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중국 요령성, 해성시 영성자둔, 영성자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국내성, 환도성, 안시성에 관한 역사 기록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신당서, 동이, 고구려. 고구려는 본래 부여의 별종이다. 그 임금이 살고 있는 곳은 평양성인데 장한성이라고도 부른다. 또 국내성과 한성이 있는데 별개의 도읍지이다. 물은 대요수와 소요수가 있다. 대요수는 말갈의 서남쪽 산에서 흘러나와 남쪽으로 안시성을 거쳐 흐른다. 소요수는 요산의 서쪽에서 흘러나와 역시 남으로 흐르는데 양수가 만리장성 밖에서 발원하여 서쪽으로 흘러 소요수와 합류한다. 마자수는 말갈의 백산에서 흘러나오는데 물빛이 오리 머리와 같다고 하여 압록수라고도 부른다. 마자수는 국내성의 서쪽을 거쳐 염난수와 합류한 다음 서남으로 흘러 안시성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 신당서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고구려에는 3개의 도읍지가 있는데 평양성, 국내성, 한성이다. 둘째, 대요수는 말갈의 서남쪽 산에서 흘러나와 남쪽으로 안시성을 거쳐 흐른다. 소요수, 유산의 서쪽에서 흘러나와 역시 남으로 흐르는데 양수가 만리장성 밖에서 발원하여 서쪽으로 흘러 소요수와 합류한다. 셋째, 마자수는 말갈의 백산에서 나와 국내성의 서쪽을 거쳐 염난수와 합류한 다음 서남으로 흘러 안시성에 이르러 바다로 들어간다. 지금 보시는 지도가 신당서의 내용을 대략적으로 그린 지도입니다. 지금 지도에서 국내성과 안시성의 위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신당서의 내용과 함께 한서지리지, 한원, 통전, 태평, 환우기에 나오는 국내성, 안시성 관련 지리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서지리지의 내용을 지도로 표시한 것입니다.
대요수, 소요수, 고구려현이 보이며 요동군의 안시현이 보이고 있습니다. 안시현의 안시는 안시성의 그 안시입니다. 이번에는 한원입니다. 국내성과 안평성의 위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통전입니다. 국내성과 안시현과 안평성의 위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안시성과 안시현, 안평성은 같은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태평 환우기의 내용은 앞의 통전과 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가 역사 기록에 따른 국내성과 안시성의 대략적인 위치입니다. 안시성은 안시현에 있었던 성인 것이며 안시성과 안평성은 같은 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안평현은 안평의 서쪽인 것이므로 안평성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갈에서 발원하여 요동으로 흘러내려오는 마자수의 흐름에 따라서 위쪽에 국내성이 있었던 것이며 그 아래 요동군 안시현에 바로 안시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지도가 역사 기록에 따른 졸본성 국내성 안시성의 최종적인 위치입니다. 만리장성 북쪽에 말갈에서 흘러나오는 마자수의 흐름을 따라 졸본성이 있었고 그 아래에 국내성이 있었으며 또 그 아래에 안시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자수 물줄기는 압록수라고 불렀으며 또한 요수라고도 불렀던 것입니다. 마자수는 압록수라고도 하며 또한 요수라고도 합니다. 압록수, 요수와 관련하여 국내성과 안시성의 대략적인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삼국유사, 순도조력, 살펴보면 고구려 때의 도읍은 안시성이며 요수의 북쪽에 위치해 있다. 요수는 일명 압록으로 지금은 안민강이라고 한다. 삼국유사에서는 안시성이 요수의 북쪽에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학교에서 배우는 안시성의 위치는 유화의 북쪽이 아니라 유화의 아래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따라서 지도상 안시성의 위치는 유화의 북쪽이 아니므로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삼국유사에서는 유화가 아니라 요수라고 하였으므로 고대의 요수는 북경 일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시성의 위치를 지금의 유화를 기준으로 하거나 또는 고대의 요수를 기준으로 보더라도 안시성의 위치는 역사 기록과 전혀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삼국사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삼국사기를 보시면 압록수 북쪽에 있는 고구려 성들 중에 항복한 성 11개와 항복하지 않은 성 11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국내성과 안시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내성과 안시성의 위치는 압록수의 북쪽에 위치했다는 것입니다. 역사 기록에서는 요수는 압록수이고 또한 마자수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지도에서 보이는 물줄기 중에서 어디까지가 압록수라고 불렀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대략 안시성을 포함하는 부분이 압록수의 북쪽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안시성에 대한 흥미로운 역사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삼국유사, 순도조력, 고구려 본기에 이르기를 살펴보면 고구려 때의 도읍은 안시성이며 일명 안정홀로서 요수의 북쪽에 위치해 있었고 요수는 일명 압록으로 지금은 안민강이라고 한다. 삼국유사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첫째, 고구려 때의 도읍은 안시성이다. 둘째, 안시성은 요수의 북쪽에 위치해 있다. 셋째, 요수는 압록이라고도 부른다. 고려 당시에는 안민강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여기서 흥미로운 내용은 고구려 때의 도읍이 안시성이라고 합니다. 역사 기록에는 안시성에 도읍했다는 기록이 없는데 과연 어떻게 된 것일까요? 앞에서 살펴본 고구려의 도읍지 천도 내용입니다. 그런데 도읍지 중에 안시성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진실은 무엇일까요? 역사 기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국사기, 잡지, 지리 백제. 압록수 북쪽에 항복하지 않은 11개의 성이 있다. 북부 여성주, 절성, 풍부성,
요동성주는 본래 오렬홀이다. 안시성은 옛날 안촌홀 혹은 환도성이라고도 한다. 삼국사기에 의하면 안시성은 결국 환도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삼국유사에서는 안시성이 고구려의 도읍지였다고 한 것입니다. 삼국유사에서도 안시성이 환도성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학계에 의하면 안시성과 환도성이 별개라고 하며 지도상의 위치에 안시성과 환도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시성과 환도성이 그곳에 있었다는 역사 기록과 출토 유물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역사 기록에서는 안시성과 환도성이 같은 성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역사학계의 안시성과 환도성 위치 비정은 근거가 전혀 없는 잘못된 것입니다. 만리장성 밖 말갈 지역에서 흘러나오는 마자수, 즉 압록수, 엄수, 엄리대수는 지금의 북경 일대를 흐르는 강인 조백하라고 보여집니다. 조백하는 상류에서 조하와 백하가 만나서 조백하가 되어 북경 일대를 위에서 아래로 그리고 동남 방향으로 흐르는 커다란 강입니다. 그리고 역사 기록에서는 말갈에서 발원하는 마자수와 같은 물줄기에 대하여 대요수, 즉 요수라고도 하므로 이 조백하가 요수의 물줄기라고도 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고구려의 졸봉과 국내성과 안시성은 이 조백하, 즉 요수의 흐름에 따라서 위아래로 있었던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역사 기록과 표현된 지리적 특성들을 고려하면 현재 조백하가 고대의 요수였다고 추정되는 바, 이에 대한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앞에서 살펴본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구체적인 위치는 특정할 수 없으나 고구려의 졸본, 국내성, 안시성 등의 위치는 대략적으로 지금 보이는 둥근 원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관련된 내용들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고구려 전성기의 최대 영토가 지금의 유화를 넘지 못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광개토 대왕까지도 요서 지역에 진출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 교과서에서 보듯이 고구려가 기원 후 1세기 후반에 가서야 지금의 요동 지역에 진출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지금 보이는 지도가 고구려의 1세기 당시 영토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역사 기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국사기 유리왕 기원 후 33년 유리왕 제위 14년 가을 8월에 서쪽으로 양맥을 쳐서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병력을 보내 한나라의 고구려현을 습격하여 빼앗았다. 고구려현은 한나라의 현도군에 속하였다. 삼국사기에서는 기원 후 33년에 고구려가 한나라 현토군 고구려현을 빼앗았다고 합니다. 한서 지리지에 한나라 현토군의 고구려현에 있는 유산에서 요수가 나온다고 하였으므로 대략 지도상의 위치에 고구려와 인접하여 고구려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위 2년 기원 후 49년 봄에 고구려 모본왕이 장수를 보내 한나라의 북평, 어양, 상곡, 태원 등을 습격하였다. 후한석 고구려 구려는 일명 맥이라 부른다. 후한석 광무제기 건무 25년 AD 49년 봄 정월에 요동 요외의 맥인들이 우북평군, 어양군, 상곡군, 태원군을 침략하였다. 지금 후한서에서는 맥인, 즉 고구려가 기원 후 49년에 지금의 북경 일대와 산서성 태원까지 공격하였다고 합니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 태조대왕 태조대왕 제위 3년 기원 후 55년 봄 2월에 요서에 10개의 성을 쌓아 한나라의 군대에 대비하였다. 지금 삼국사기에서 매우 놀라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구려가 기원 후 55년에 요서 지역에 10개의 성을 쌓았다고 합니다. 고구려가 하북성과 산서성을 공격한 이후의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요서 지역은 지금의 윤영성 유와 서쪽이 아니라 하북성 북경 일대에 있었던 고대 요수의 서쪽이라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고구려의 졸본성과 국내성 그리고 안시성의 위치에 대하여 역사 기록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역사학이란 역사 기록과 출토 유물을 가지고 과거에 있었던 사실을 실증적으로 확인하는 과학인 것입니다. 오녀산성과 집안시 일대에서 출토된 유물, 유적에 대한 공식적인 발굴 조사 결과는 그곳들이 고구려 초기 도읍지가 아니라고 합니다. 수많은 역사 기록들이 중국 하북성 북경 일대, 즉 고대의 요동 지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고구려 초기 도읍지 위치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대사 TV입니다.